네, 모두 영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서울역의 아픈 역사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서울역, 우리 대한민국 그 수도 서울의 그 관문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뭐 서울역 그러면은 뭐 명절 때 또는 뭐 휴가 때부터 해가지고서 많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서울역을 통해서 전국 여행의 하나의 뭐 시발점이고 종착점이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서울역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서울역 가면 서울역에 대한 그런 추억도 많고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우리 어릴 때 기차 여행할 때는 거의 서울역을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서울역이 비단 이런 서울의 제1관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서울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하는 그 이면을 한번 우리가 조금 아는 것도 매우 흥미롭지 않을까요? 자, 서울역. 처음에 뭐 서울은 아니겠죠. 우리 수도 서울이 한성이었고 또 한성에서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경성으로 또 바뀐 거죠. 경성부로요. 자, 우리가 전차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또 철도가 준공이 되는 거죠. 이때가 1899년도 9월 13일경에 노량진과 제물포 사이에 경인선이 개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열강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죠. 우리 구한말에. 하지만은 우리 구한말에 고종이 제의했을 때 우리 조선의 어떤 힘은 뭐 거의 없다. 매우 미약했다. 그래서 열강들의 먹잇감이었다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섬나라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갖다가 꼭 침략해서 잘 그것을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서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에서 다시 중국 대륙, 러시아, 더 나아가서 유럽까지 발판을 갖다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철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또 영국, 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을 한테 주었던 어떤 철도 부설권은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철도권 부설을 갖다가 회유, 뇌물, 압력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다 빼앗아오죠. 표면적으로는 뭐 돈을 주고 사왔다 하지만요. 자, 어찌됐든 간에 1899년 경인선 개통이 됩니다. 노량진 제물포 간에 약 한 33km의 길이가 됐죠. 이때 당시에 뭐 이제 속도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느렸지만은 뭐 시속 한 몇 킬로? 한 60km? 하여튼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미국인한테 부설권을 주었던 그 철도권을 갖다가 일본이 사들여서 이렇게 일본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또 우리나라가 두 번째 개통이라고 하는데 별 의미는 없겠죠? 자, 이런 서울역. 자, 우리 지금 서울역이 이렇게 전경이 보이는데 이 빨간 벽돌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서 도움으로 딱 해서 이제 미국이란다. 그죠? 유럽의 어떤 그런 고전풍이죠. 뭐 로마네스크, 뭐 비잔틴, 뭐 이런 이때 당시의 미술 그런 흐름에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건물이 바로 서울역이죠. 근데 간혹 일본 여행을 가셔서 일본 도쿄역을 이렇게 보신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도쿄역이 서울역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낌 안 드실까요? 자, 이 서울역을 만든 이 설계자는 뭐 독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라란데라는 그런 독일인이 이제 이 서울역을 이제 설계를 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건축가와 함께 이제 합작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그런 건물이 바로 서울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울역은 글자 그대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같이 이 제1관문, 서울의 제1관문이라고 그랬죠. 즉 도쿄에서 일본서 서울역을 거쳐서 신의주, 만주
또 러시아로 가는 그런 그 교두보죠. 자, 이 서울역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남산이 있죠? 이때 당시에 남산은 외성대, 일본 신사가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심장부에 일본 신사와 또 일본의 철도가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일본이 이렇게 철도에 관심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륙 진출로 향한 그런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울역을 만들 때는 약 3년간의 공사 기간, 또 뭐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물가 이런 것은 이제 지금하고 비교하기가 좀 객관적으로 가름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때 당시에 이 공사비가 약 한 뭐 194만 원? 194만 원? 거의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때 조선 정부의 한 해 예산이 약 400만 원이었다라고 하니까는 그거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그 많은 공사비가 들었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들었겠죠. 그래서 이 부지는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건평이 한 657평? 그러니까 1000평 미만이죠. 그 부지에 이제 2층짜리 건물이 지은 거죠. 자, 이런 이 서울역, 1920년대, 25년도에 완공이 됐던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릴식당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릴식당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폐점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식당이었죠. 그래서 돈이 있는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 서울역에 그릴식당 가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었다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이 그릴식당의 인기는 매우 대단했습니다. 아마 그 서울역을 가셔서 이제 이런 그릴식당을 이용하신 분들도 그 그릴식당 이렇게 또 추억에 또 잠기는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 또 이런 이 테이블에 은지 양반에다가 또 촛대 해가지고서 아주 분위기 있게 만들었던 그런 식당이 바로 서울역의 그릴식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즘 왜 와서 서울역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현재 이 서울역 역사는 이제 사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옆에 이제 현대식 건물로 해서 서울역을 다시 치장을 했죠. 자, 이런 서울역. 모든 국민이 한 번이라도 안 가본 데가 없는 이 서울역. 하지만 이 서울역에는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합니다. 바로 이 서울역, 이 경성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일본의 대륙 침략의 교두부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일본 사람들은 우리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펴서 조선 조정에게 뇌물을 먹이고 또는 압력을 하고 회유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중요 지형을 갖다가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측량을 해서 서울로 기점을 해서 부산까지의 요충로를 갖다가 다 간파를 해서, 물론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논이 많고 명당이 있고 여러 가지 풍수지리에서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들 나름대로 측량을 해가지고서 그것도 조선 정부의 허가하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들을 다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청일전쟁의 승리, 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던 러일 전쟁의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철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거죠. 자, 이 서울역이 완공이 되면서 뒤이어서 신의주 가는 경의선은 최초로 이제 했던 거고요. 또 원산까지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철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일본의 군대, 또 일본의 수출품, 또 일본의 어떤 자본, 이런 것들이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철도를 부설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 경성역, 이 서울역은 일본 자본과 일본 침략자들, 특히 군대, 동원, 군수물자, 또 저쪽 대륙으로부터 군수물자 내지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가진 모든 물자를 갖다가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일본의 계획적인 의도적인 철도 부서였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철도를 부설함으로써
조선 사람들의 어떤 편의와 조선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이렇게 많은 발전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허구라는 점이죠. 물론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철도를 만들고 기차를 증설해서 사람들이 편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저희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은 뭐 3시간도 안 걸리고 2시간 20, 30분 가는 거 분명히 맞죠.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경성역을 갖다 만든 그 이유는 조선을 갖다가 영원히 일본의 속국, 일본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내륙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그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 그 선조 우리 분들이 이 기차역에서 저 일본으로 끌려가는 뭐랄까 징용 노동자 또 정신대로 팔려가는 여인, 응? 그 아리따운 청소년 우리 처녀들, 그다음에 또 각종 그 징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울역에서 타서 저 부산으로 가서 저 시모노세키까지 건너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울역을 가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즐기기 전에 이 철도에 대한 그 분명한 역사, 이 경성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로 일본의 대륙 진출의 발판, 그리고 조선의 모든 경제적 수탈을 갖다가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철도였다라는 거 꼭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철도를 한번 이용하면은 뭔가 또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자, 서울역 우리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또 다른 느낌을 받아봅시다. 웬걸 지금 서울역 보니까는 웬 동상이 있네요. 자, 강우규 의사라는 이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식민지 치하의 일본 그 3대 총독이죠. 사이토 마코토가 서울에 부임했을 때 남대문 역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물론 실패는 했지만은 체포에 의해서 순국한 그런 의사가 바로 이 강우규 의사죠. 자, 경성역이 이제 완공이 1925년경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 전에 바로 옆에 이 부지가 이제 소위 그 남대문 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폭탄을 던진 이 강우규 의사가 지금 서울역 이 사적지 앞에서 지금 늠름하게 있습니다. 자, 대륙 진출의 발판, 식민지의 제1관문, 서울에 폭탄을 던진 이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있을 때 이 입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의 젊은 처자 모든 국민들을 갖다가 징용과 징병으로 실려갔던 이 자리에 우리 강우규 의사가 지금 늠름하게 폭탄을 들고 일본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모습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서울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역의 이면, 또 일본의 그 철도에 대한 욕심,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역을 한번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지만은, 제 바람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의 또 우리 학생들한테 역사 교육을 할 때는 이 서울역이 있으면은 이 서울역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아픈 그런 그 이야기를 좀 설명문에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올바른 역사 교육이 아닐까요?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